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입니다. 저는 김수성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선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 보면 미국 증시는 우리가 주말 지내는 네. 동안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줬는데 사실 좀 지표는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금요일날 고용지표 나왔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고용지표가 좀 혼조세로 나와서 그 신규 고용은 좀 더 늘었고 실업률은 내려가고 그래서 시장에 처음에 좀 올랐다가 좀 다시 내려와서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오른 게 달러 쪽에서 한 2% 정도 달러가 내렸거든요. 근데 외환시장에서 2%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지 또 네. 좀 알아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 관련돼서 벌써부터 채팅창에도 궁금한 점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달러 가치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해 볼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저희 소통하면서 오늘도 방송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한 점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미국 주식 시장 이야기 또 전망까지 해봐야 되겠죠. 이분 모셔보겠습니다. 테이블앱스 케빈강 대표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금 다들 궁금해하시고 저도 좀 궁금한 게 달러가 2%나 빠졌는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그 환율부터 오늘은 얘기를 해볼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네. 바꿔가지고. 그 외환 금리 시장 이게 일주일 차트예요. 네. 일주일 차트 쭉 보시면은 실제로 밑에 금리 같은 경우 확 올라갔다가 내려서 실제로 네. 5%대를 2년짜리 금리가 찍은 점이 보여요. 차트상으로는. 그렇죠. 예, 저게 진짜로 거래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래 됐다고 봐야죠. 근데 바로 내려왔거든요, 다시. 네. 예, 점 찍고 바로 내려와서 그러면서 실제로 위에 보시면은 파운드화 또 갑자기 급락해 버리잖아요. 네. 그랬다가 금요일 날 실제로 차트상으로 보면 금요일 날 이제 실업률 나오고 네. 그 나오고 나서 그 소화를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달러가 다 약세가 된 거죠. 엔화도 올라가고 네. 파운드도 올라가고 전부 다 올라갔잖아요. 위로 네. 쭉 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환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파월 연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쭉 한번 금리 올린 다음에는 옆으로 쭉 가고 있는 예. 거고 환율만 오히려 금요일 날 쭉 움직였는데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중국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맨날 루머 그래서 월요일부터 계속 루머는 있었잖아요. 코로나 봉쇄 정책을 또 정책을 완화한다. 완화한다. 네. 루머가 계속 있다가 네. 금요일 날은 그래도 뭐 질병관리청 이제 높으신 분이 나오셔서 어느 정도는 이미 우리는 반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성 간에 움직이는 것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미 풀어주고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지금 독일에 방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에 방문해가지고 지금 보잉 이미 또 뭐 23조 이 정도 네. 사준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바이오엔텍 관련해서 실제로 중국에서도 백신을 맞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원래는 네. 중국 백신만 맞아야 되잖아요. 중국 안에서는. 예. 근데 이제 그걸 바이오엔텍까지 맞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뉴스로 이미 다 나왔고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중국의 봉쇄가 풀리나 이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고 대신에 이제 커머디티들 상품들 유가도 엄청 올랐어요. 예, 그것 때문에 올랐죠. 예, 다 이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고. 야, 중국 때문에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면 커머디티 움직인 게 네, 딱 맞습니다. 그거니까. 네, 그래서 전부 다 그 포인트랑 지금 3번이라고 제가 찍어 놓은 게 위안화에서 뭔가 발표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아시아 시장에서. 네. 지금 저 줄 거져 있는 시간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 위안화가 먼저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호주 달러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유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파운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순서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상황으로만 보면 뉴스 플로우랑 이걸 보면은 결국은 이 금요일 날 올라간 거는 중국에서 시발을 한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네요. 금요일 날 그렇고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FOMC죠. 수요일 날. 예. 예,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전체적으로는 위안화가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고 외환시장에 영향 준 게 커머디티 영향 주고 그리고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줬다. 일단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제일 그래도 네. 그런데 제 느낌은 이게 뭐 대표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별 뉴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매수가 좀 과도했다. 과매수인가요? 이제 달러로 보면 과매수 구간에 약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현재는 이미 달러가 솔직히 1,450원 넘어가서 있는 거는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개인들도 그렇고 모두 다 이제 뉴스 보면 다 달러 사라고 그러잖아요. 킹 달러라고 네, 얘기한 킹 지가 꽤 달러고.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거 하면 꼭 오버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네. 그러니까 어느 쪽 기준이냐에 따라 네. 다른데 달러 쪽으로 너무 쏠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조금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확 내려갈 수도 있다. 네. 그런 느낌 좀 받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위안화뿐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 통화들도. 네. CB 그 컨트롤 센트럴 뱅크들이 요즘 뭐 생각이 미국 다 안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독일을 방문해서 네. 둘이 얘기하면서 이제 약간은 중국 편에 붙었거든요. 네. 독일은 이미 슐츠, 코멘트가 슐츠 슐츠도 간다는 시진핑 소리. 둘이서 네.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악수하면서 뭐 쓴 거에서 보면은 네. 약간 미국이 그렇게 패권을 너무 가져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 중국 편을 들어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거 하면서 네. 이제 비행기를 또 에어버스를 또 왕창 사주면서 그렇죠. 계약을 했어요. 이런 네, 느낌도 계약을 있어요.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그렇게 이자를 올릴 거면 너만 올려. 난 못 올려. 다 같이. 이런 느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많이 못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부분도 저는 이제 유럽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메이드 인 USA랑 메이드 인 차이나랑 물건값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을 저렇게 봉쇄를 계속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으면 물건이 중국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거 메이드 인 USA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인플레를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네. 유럽의 입장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를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 물가를 안 맞아요. 올리려면. 그러니까 결국은 슐츠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중국이랑은 조금 화해를 해서 어쨌든 싼 물건을 가져와야만 인플레를 잡을 수 있으니까 거기 지금 이제 에너지값 오른 걸로도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유럽의 않을까. 그 선택에 네. 그 다른 초이스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제가 네. 말씀을 좀 안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토요일 날 장 완전히 끝난 토요일 날 중국의 그 정부 쪽 굉장히 정부 쪽에서 이 코로나 봉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 안 해. 계속 봉쇄하겠다. 계속 봉쇄하겠어. 혹시 하더라도 내년에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사실은 아시아장 지금 호주장 열리면서 달러가 한 2% 정도 내렸던 게 지금 0.5% 올라가 있어요 현재는. 네. 근데 그거가 사실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데 결국은 루머가 있는 거고 정부 쪽에서는 인정을 하는 것 같다가 또 누군가는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섞이고 있는 거죠. 막. 예, 확실한 내용은 모르지만 결국 굉장히 벌로타일 할 거다. 그건 확실하고요. 오늘 홍콩 주식시장 그다음에 중국 주식시장이 좀 나쁘게 처음 반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봐집니다. 일단 외환 쪽에서 0.5% 반영했고요. 외환 쪽에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0.5%, 2%는 주식시장의 0.52보다 훨씬 큰 거예요. 한 두세 배는 되죠. 두세- 네. 그 벌로틸리티로 볼로틸리 봐도 자체가 두세 배 정도 되니까 두 배는 넘으니까요. 빅스가 한 25 되는데 원래는 FX 는 FX가 한 5, 6% 나오고 S&P가 한 12% 정도 나왔었던 건데 그게 다 더블로 다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FX도 거의 한 12 되고 1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쿼티들은 다 25, 30 되고 그래서 예전 평안한 시기 대비해서는 다 두세 배 그러니까 정도 외환이 이상 2% 올라가 빠졌다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한 5%, 사- 예, 4%, 뭐 4%, 5% 예, 정도니까 4%는 돼야죠.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일단 중국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 좀 염두에 두고 시장 봐야 되겠네요. 이 얘기 네. 많이 해서 그 준비해 주신 건 이제 언제 어떻게 다 합니까? 네. 그래서 외환시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월요일 날 아니 화요일 날이죠. 네. 호주 중앙은행이 25bp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 다 뭐 다 50, 75 이러고 있는데 호주는 25, 25 이러고 있거든요. 예, 난 몰라 이제 하는 예, 거. 그러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오히려 호주 달러가 강세가 됐어요. 그거 발표되면서. 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제 화요일 날 가는 방향의 모습이 보여서 혹시 이제 뭐 미국에서 FOMC에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뭐 방송까지 다 하셨으니까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난리를 쳤죠. 결국 그 방향으로 가는 듯 했으나 뒤집어 버려가지고 그냥 코멘트 하나로 뒤집어 버려서 그냥 다 망가뜨려 버렸죠. 이제 금리 시장, 뭐 FX, 주식 시장 다 망가뜨려 버리는 상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금요일 날 이제 데이터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그 데이터들보다는 중국 영향으로 FX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게 중국 주식 영향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에치 지수나 이런 것들 너무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결국은 쇼커버링 부분 매번 얘기했던 너무 이제 과매도 국면에서 결국은 에치 지수 같은 경우도 반등을 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얘기하겠지만 이제 에치 지수 같은 경우 이제 ELS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뭐 영향이 없다 그래도 매번 이제 시장이
얇을 때, 그러니까 유동성이 적을 때는 임팩트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슈팅되는 변동성이 커지는 위아래로 흔드는 그런 가능성들은 계속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제일 조금 이제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주가 지수가 빠지면 네. 변동성이 올라야 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식이 실질적으로 보면 나스닥이 6%가 빠졌어요. 5.97%가 네. 빠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스도 빠졌어요. 볼은 하다 네, 못 올랐어요. 빠졌더라고요. 네, 오히려 변동성 맨 밑에 있는 그림에서 빨간색이 변동성 지수인데 결국 변동성 지수가 오히려 FOMC 끝나면서 불확실성 해소야 그러면서 줄줄줄 흐르고 실제로 지수가 많이 빠지는데도 같이 따라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빅스라는 거는 그 시장에서 보는 앞으로의 변동성이잖아요.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이죠. 그 다음에 지나놓고 보면 이제 지난 실제 리얼라이즈 변동성이 있잖아요. 변동성이 있죠. 지금 리얼라이즈 변동성이 더 빅스보다 높아요. 높죠. 높아요. 네, 네. 높을 것 같아요. 높아요. 그냥 느낌적으로도 네, 너무 많이 맞습니다. 움직이는데 지금 이렇게 된 지가 거의 한 6, 7개월 돼버려서 보통 다들 반대잖아요. 반대인데 네. 내재 변동성이 오히려 더 낮은 상태여서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라고 이제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하락 채널 내에서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급락도 하기 어렵고 급등도 하기 어렵다.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라가면 콜옵션 팔고 내려가면 풋옵션 팔고 이러면서 박스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못 오르는 거죠. 한 방에는 확 뚫고는 못 갈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움직이는 거고. 지나놓고 움직이기는 움직이지만 박스권에 있는 거죠. 네. 지금도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내려가고는 있지만 위에 찍고 내려오고 이게 너무 정형화되게 보이거든요. 차트상에서. 그러면 향후에 대한 변동성의 예측이 네. 지금 현재보다 더 낮게 될 거라고 본다는 예상을 거는 계속하는 뭐 거죠. 이렇게도 생각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빠질 수 있는데 난 빠져도 안 팔아. 나는 버틸 거야. 그죠. 이럴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전형적으로? 있고 네. 그리고 많이는 안 빠질 것 같은 거죠. 많이 안 빠질 거 여기 같고, 지금 30% 빠졌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지겠어? 그리고 이런 느낌. 빠져봐야 나는 그냥 버틸 거야. 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군요. 그렇게 네. 글쎄요. 이건 뭐 정답이 없지만 정답이 없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현상이거든요. 네, 변동성 빠지고 항상 더 주가 예측이 더 빠지는 거는 높거든요. 되게 어렵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부분이랑 그다음 빅테크들에서 특히 이제 애플이 많이 빠지면서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차트 하나를 그렸는데 네. 이게 그 2주 동안의 차트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이 부분에서는 애플이 강했어. 이 아마존 망가지고 있는데 애플은 버텼어. 맞아요.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엄청 빠지네요. 예, 엄청. 애플은 반등을 한 거고 이건 노란색은 아마존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이 확 내리고 실제로 애플은 올라서 애플은 역시 괜찮아. 이제 우리의 구원자는 애플이야.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맞아요. 그랬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는 애플이 더 밀렸어요. 더 밀려서 결국은 이제 약간 눈높이를 빅테크들끼리 맞추는 그리고 네.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반등을 마지막 부분에 했는데 금요일 날 보시면은 거의 터닝하는 이게 꺾이는 점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빅테크에 관련돼 있는 ETF나 이런 물량들이 한 번에 이제 숏 커버링이라면 숏 커버링이고 이런 게 들어와서 금요일 날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거지. 실질적으로 빅테크 같은 경우 이제 뭐 빠진 거 대비로 따지면은 엄청 빠졌잖아요. 지금 1년 내내. 아유, 많이 예, 빠졌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잠깐 전으로 가보면 네. 애플하고 아마존만 비교하면 그 확 움직이기 전에는 그 차이가 뭐 제 생각에 눈금 한 뼘 정도인데 네. 확 늘었죠. 예, 엄청 확 늘었고 벌어졌죠. 그 벌어진 게 유지가 되고 유지가 되고 있네요, 있죠. 지금은. 네. 오케이. 네. 애플이 근데 더 좋은 건 없다. 애플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남들보단 좋지만 네.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 한 주만 보면 2주간 보면 이렇게 이제 되게 네. 차이가 있지만 테슬라 그러니까 네. 테슬라는 좀 빼고 그렇게 애플, 구글 이렇게 보면 차이가 많지만 네. 실제로 지난주 한 주만 보면은 비슷비슷하게 움직였다. 네. 그래서 결국은 결국. ETF 플로우나 이런 이제 패시브 플로우들 때문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거지 어떤 한 종목에 대한 이제 뭐 좋고 나쁨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만 좀 이제 2% 빠졌고요. 나머지는 다 6%대, 7%대를 빠졌어요. 네. 애플도 그렇고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테슬라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눈높이를 좀 맞췄다 주간으로 보면.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주식에 관련돼서 장이 이럴 때는 이제 그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된다 이런 코멘트들 많이 하시는데 최소한 미국 시장만 보면 ETF나 패시브 펀드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좀 무색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다 같이 시가총액 움직일 큰 수밖에, 거대로, 예, 움직일 다 같이 수 없는. 움직일 수밖에 없지. 네. 특별히 어느 좋은 회사를 골라서 선택한다는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많이 빠졌을 때는 결국 들어오면 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패시브 자금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사각형 큰 거를 제일 많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그냥 테크니컬리 봐도 여기서 반등이 급등을 한다면 결국은 시가총액 큰 애들이 급등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박스권 장세가 되면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좋은 주식 사라는 게 오히려 박스권이 되면은 이제 좋은 주식하고 나쁜 주식하고 이제 차별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ETF들을 안 살 테니까 사람들이 ETF들을 안 살 거거든요. 박스권이 되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알파 뭐 그다음에 액티브 매니저들이 다시 득세하는 그런 시기로 변동되지 않을까. 중복 중심으로. 예, 네. 조금 헷갈리는 대목은 네. 우리나라 주식 관련돼서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오를 때 종목을 잘 봐야 된다는 주장이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주장이 어쩌면 그냥 자꾸 빠지니까 야 좋은 거 고르면 안 빠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장이 과감하게 돌았으면 사실은 종목을 고르는 것보단 큰 거를 사는 게 네, 맞죠. 정답이죠. 네, 정답이죠. 그러니까 그 대목은 진짜로 어려운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반등을 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아래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바뀌면. 미국 시장 보면 그런 게 좀 느껴지긴 네.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 날 CPI가 제일 중요하겠죠. 10일이죠? 인플레이션 데이터 네.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월트 디즈니, 옥시덴탈 뭐 이런 이제 실적들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로 대략적으로는 큰 회사들은 실적들 마감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변동성이 지금 떨어진 게 결국은 중간 선거도 끝나고 저런 실적 시즌도 끝난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뒤로 한 달 동안은 조용하다고 생각하면 변동성이 미리 빠져 있는 거죠. 뉴스들 다 끝나고 나면 FMC 끝났다, 그 다음에 실적 끝났다, 그리고 이제 중간선거 끝났다. 끝나고. 그러면은 그 뒤로 남은 3주 있으니까 예. 이제 미리 빠져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진짜 듭니다. 도돌이표 같아요. CPI 나왔다가 뭐 나왔다. 네, 똑같이 그다음에 돌리고 연준 의원들 또 세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너무 똑같은 게 지금 계속 돌고 있죠. 반복되니까 네, 맞습니다. 한 번쯤 확 바뀌는 게 기대가 되는데 그런 일은 안 벌어지고 있네요. 근데 결국은 쇼커버링,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을 할 때는 이제는 매도 치긴 무섭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쇼 쪽으로 사람들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달러 매수랑 다 달러 사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도 아무도 사지 말라 그러고 계속.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반대로 튈 때 이제 아무 이유 없이 한번 튀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느낌상 좀 불안불안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 쪽도 그래서 더 열심히 보는 거였는데 네. 지난주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S&P 옵션 같은 경우 위클리가 거래가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가 어느 정도는 많이 됐고요. 그리고 오픈 인트레스트 미결제 약정들도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한 주간 만기, 주간으로 만기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콜이나 푸 쪽 중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쳐졌는지 했을 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푸 쪽이 더 많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 그 전주는 콜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연이지만 어쨌든 그 많은 쪽으로 갔어요. 그렇죠? 푸시 많을 때는 아래로 빠졌고 한 주간 봤을 때 콜이 많을 때는 콜이 더 증가를 더 많이 했을 때는 그 다음 주에 올랐어요. 왜 오르지? 뭐 이런 두 번은 어쨌든 맞았는데 엄청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저렇게 가니까 따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맞췄다고 볼 수도 있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번 주 같은 걸 보시면은 결국 콜이나 풋이나 둘 다 비슷하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물론 치우쳐져 있기는 풋옵션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지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지만 이제 그 변동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다로 바뀐 거죠, 이제. 그냥 저 숫자로만 보면. 저 일주일짜리 네. 옵션은 개인들이 사는 거는 그냥 들고 가버리는 거죠. 그쵸. 예. 예, 기관들은 조금 다르고. 기관들은 이제 해지를 하겠죠. 당연히 했지만은, 마켓메이커가 네. 해지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들고 가는 옵션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죠 지금. 네, 일주일짜리 반대편. 그냥 사고 그냥 일주일 기다려보는 거죠. 네, 일주일. 가면 대박 아니면 그냥 네. 말고. 이렇게 거기다 하는 거죠. 목요일 날 사서 금요일 날 끊는다잖아요. 월요일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하루짜리로 프리미엄이 싸니까 예, 로또처럼 그런 느낌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널상으로 보시면은 테크니컬리 보시면은 그러니까 쭉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저런 부분이에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갔다. 내려가는 추세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결국은 변동성들을
장중이나 이렇게 일중으로 봤을 땐 굉장히 큰데 큰 그림에서 보면은 버티면 되는 느낌인 거죠. 예. 근데 지금 상태로 보면 내려가는 추세가 계속 되고 있고 올라가는 채널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보라색으로 제가 그려놓은 게 올라가는 채널이라서 그 하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내려가는 채널, 올라가는 채널 둘이 만나는 게 한 11월 말, 12월 초쯤 있으니까 이때쯤 뭔가 위인지 아니든지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시장이. 하여간 저희가 저 미스터 선 마켓이. 그릴 때 너무 많이 긋기 없습니다. 여러 개 그면 네, 봤으니까 맞습니다. 한두 개만 긋기로.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밑에 있는 하늘색이 실현 변동성이에요. 네. 그 그렇네요. 밑에 있는 게 내재 변동성이고 나는 저거 빅스랑 너무 볼큐랑 너무 예, 처음 차이가.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네. 보시면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기라고 갔는데 다시 이제 내재 변동성은 빠져버리고 실현 변동성은 위에 있는 없고. 모습을 보입니다. 저게 그렇네요. 그러니까 좀 이례적인. 네, 엄청 이례적입니다. 저렇게 되는 경우에 네. 이제 ELS를 해지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지고 시장에서 예. 왜 그러냐면 옵션 같은 거 사는 거는 그 뭐라 그러죠?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현실에 일어날 것 같은 것보다 더 많이 주고 하거든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게 한 100원 움직일 것 같지만 아예 난 150원도 그냥 낼래. 왜 그러냐면 난 움직이는 게 싫어. 그런데 지금은 100원이 움직일 것 같은데 50원밖에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채널상으로 보면은 이제 변곡점으로 가고 있다. 어딘가 이제 꺾여야 되는 점으로 네네. 가고 있다. 더 확 내리던지 아니면은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바뀌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한 12월 초쯤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테크니컬리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그렇네요. 변곡점이 뭐가 될 수 있을지 참. 어쨌든 궁금해지는데. 뭐 미국이랑 중국에서 변곡점을 만들지 않을까요? 둘 중에 하나가 그냥 얘기해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기 뭐 이런 것도 끝나기?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냥 무식하게 생각해 본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기, 중국 코로나 끝나기, 미국하고 중국하고 갑자기 친해지기. 친해지기. 저는 그 친해지기를 해야지 장이 돌 거라고 세 번째 게 생각해서. 제일 많이 돌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네, 세 번째 것 같은 네. 게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약간 달러가 약세로 확 돌았고 금요일날 한 게 이제 유럽이랑 친해지기 하고 나면은 미국도 중국이랑 좀 친해지기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뒤에서 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실제로 yen 달러 같은 경우도 이제 150엔 근처가 아니라 쭉 밀렸거든요. 되게 많이. 그래서 조금 이제 그 기대를 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자꾸 이제 불리시한 쪽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빨리 보려고 했던 거가 이제 국채 바이백, 미국 국채 바이백 얘기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는 이제 미국 트레저리가 재무부가 국채 국채 유동성을 이제 좋게 만들기 위해서 본드 바이백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럼 큐티하고 반대죠? 반대죠. 네. 그러면 이 반대가 되면 영국처럼 망가져야 되잖아요. 네. 결국 사주는 거니까 네. 그 재무부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뉴스에서는 결국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준이 팔고 있는 국채를 재무부가 자기가 발행한 거 다시 사준다. 그러니까 바이백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발행한 거 자기가 다시 사는 네네.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큐티는 굉장히 그 대상 채권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이 국채 바이백은 딱 국채만 사는 거고. 그것도 그건데 네.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그 온더런이라 그래서 원래 제일 근월물 제일 많이 거래되는 따끈따끈한 예, 거. 따끈따끈한 네. 거는 거래가 잘 되는데 오래된 거는 거래가 안 되니까. 되잖아요. 근데 그 오래된 거를 확 던지면 받아주리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읽어보니 결국은 그 오래된 거 던져. 그거 내가 사줄게. 너네들 리퀴디티 부족해서 던져. 내가 다 사주고 대신에 결국 재무부도 돈이 없잖아요. 자기가 찍는 데는 페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또 살 돈을 어디선가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살 돈은 결국은 또 발행을 신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신규 발행을 하면서는 뒤에서 조금 이제 타임렉을 주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발행도 하고 매입도 두 가지를 다 하는 형태인데 시간차를 줄 거고 현 발행물로 만들어서 유동성을 좋은 거를 발행하고 유동성 없는 거 자기가 사주면서 일드 커브를 움직여주는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재무부가 이렇게 국채를 바이백하면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한계는 굉장히 많지만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이제 안정한 거죠. 네, 의도가 무서운 거죠. 정부는 조금 달리 생각할 수도 있어. 이렇게. 거기다가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 저는 이제 뭐 이번에 나온 건가 찾아봤더니 2000년도에 나온 거더라고요. 2000년이요? 네, 2000년도에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 나온 거더라고요. 그 아직까지 있는 겁니까?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 형태로 이름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런 프로그램들이 돌아서 그게 이제 페드 이번에 파월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금융 안정성이 해쳐졌을 때는 뭔가 우리는 할 카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이런 건가? 뭐 이런 느낌도 조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거야?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보면 저런 게 확실히 좀 달라요. 네, 뭔가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재무부가 주요 은행 딜러들한테 영국에서 문제 있고 나자마자 바로 이제 니네들 채권 내가 사줘야 돼? 이래서 그걸 서베이를 계속 돌리고 있대요. 옛날에 금융위기 때 저걸로 완전히 골로 간 거잖아요. 국채 때문에 리만이 있고 그럴 때 리만이 딱 저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걱정이 되겠죠.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체크해 보고 있다 시장을. 그래서 모르고 있는 건 아니니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과거에 겪었던 그런 일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닌 게 이렇게 뭔가 경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미리 과거에 나쁜 네. 일이 생기면 그거를 이제 딱 해놓고 있다가 비슷한 그렇죠. 올 때 딱 하는 거 그게 네. 이제 국가의 힘이랄까 이런 건데 미국이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솔직히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 네,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제일 나아요. 낫기는. 네. 내일도 네, 내일은 저번에 말씀하신 네. H지수, ELS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거 요즘 난리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테이바레스 케빈 강 대표님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